남북이 오는 11일 개성공단에서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물러난 임채진 검찰총장이 법무부, 청와대 등 외부의 압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서거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수족구병에 걸린 어린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이 오는 11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실무 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실무 접촉을 갖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정부는 북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북은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문제를 의제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후속 접촉이 지연돼 왔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임 총장은 퇴임에 앞서서 법무부나 청와대 등 조직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심훈 기자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오늘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임 총장은 퇴임사를 통해 검찰총장의 사직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 총장은 특히 중수부 폐지론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기화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킬 경우 부패 혐의자만 유리해지는 부패 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임 총장은 또 퇴임 직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조직 외부의 수사 간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임 총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쪽 저쪽에서 수없이 흔들어 참 많이 흔들렸다며 정권 교체기의 총장은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임 총장은 특히 법무부가 보수신문 광고주 불매운동 사건 때도 그랬고 수사 지휘를 하려고 했다며 총장은 항상 외부에서 개입하지 말고 검찰을 건드리지 말라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심훈입니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서거했다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전의 CCTV 화면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경남 CBS 이상현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새벽 사저에서 유서를 작성한 뒤 봉화산에 올라 수행 중인 이모 경호관을 심부름을 시켜 따돌리고 부엉이 바위에서 혼자 투신해 서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를 수사해온 경남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입니다. 노 전 대통령께서 컴퓨터에 유서를 작성하신 후 산책을 나오셔서 부엉이 바위에서 수행 중인 이모 경호관을 심부름시켜 따돌린 후 홀로 투신 추락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 경호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거 당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52초 분량의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회색 자켓을 입고 등산화를 신은 노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관과 만나 함께 봉화산을 향하는 모습 등이 담겼으며 인사를 받는 장면이나 걸음걸이 등으로 볼 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상현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60항쟁 22주년을 기념하는 범국민대회를 오는 11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야사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결성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호소문을 통해 범국민대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관계 회복과 서민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6월 정신 계승과 민주주의 회복,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범국민대회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당내 쇄신 논의가 혼돈 속으로 빠지자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번 주말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다수의 최고위원들은 위계 책임이 지도부에 있지만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당 내분 수습을 박기태 대표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형성된 6월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대여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파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윤리위원회가 다소 관대한 의견을 냈지만 신 대법관의 처신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면서 이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31명의 법원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앞으로 신 대법관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수족구병으로 12개월 어린이가 순위돼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만 12개월 된 어린이가 수족구병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완복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만 12개월 된 여자 어린이가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병에 감염돼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어린이는 지난달 26일 손에 발진이 발생한 데 이어 사흘 뒤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해열제를 복용하고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또다시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아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에 의한 합병증 동반 사례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이 아이의 그 뇌사 상태가 혹시라도 일본 뇌염 예방접종 백신에 의한 그 가능성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12개월 된 여아가 수족구병으로 숨졌습니다. 수족구병은 4살 이하의 어린이를 중심으로 손과 발, 입에 수포성 구진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보건당국은 성인들까지도 수족구병에 감염될 수 있다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완복입니다. 이어서 볼만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합니다. 김민주 아나운서입니다. 지상 최대의 살아있는 박물관. 밤이 되면 박물관의 5만 가지 전시물들이 다 살아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영화, 아이들이 좋아할 가족 코미디 영화죠. 박물관이 살아있다 2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지하철 테러를 다룬 범죄 스릴러 영화 페렘 123호입니다. 뉴욕 지하철 페렘 123호가 납치당하고 숨막히는 협상이 전개되는데요. 덴젤 워싱턴과 존 트라볼타, 두 주연 배우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볼만합니다. 두 편을 만나보시죠. 깜짝 놀랄 밤의 세계를 경험한 야간 경비원 레리. 전시물은 물론 마법의 석판 아크맨나마저 워싱턴의 스미소니언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워싱턴으로 향합니다. 역시나 어둠이 내린 박물관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며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박물관의 거대한 위용과 각양각색의 깨어난 전시물들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석판 때문에 3,000년간이나 잠들었던 불운한 왕자 카문나가 깨어나고 석판의 수수께끼를 풀어 전 세계를 정복할 야욕을 불태웁니다. 석판과 친구들을 지키려는 레리. 한밤중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는 흥미진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뉴욕 도심 한복판 페렘역에서 오후 1시 23분에 출발하는 열차 페렘 123호가 납치당합니다. 지하철 배차원 가버는 페렘 123호와의 접촉을 시도하지만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 라이더와 교신됩니다. 오후 2시 13분 라이더는 가버를 협상자로 선택하고 정확히 1시간 안에 현금 $10,000,000를 요구합니다. 1분 늦을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오후 3시 13분 뉴욕의 교통이 마비된 가운데 제한시간 몇 분을 남겨두고 현금 수송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라이더는 약속 시간을 어겼다며 가차없이 인질을 살해해 나갑니다. 사상 최악의 협상이 진행되고 그러나 테러범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10,000,000는 미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대서양에 추락한 에어프랑스기의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 발견된 여객기 잔해 물질을 수거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블랙박스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탑승객이 살아있을 거란 기대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북동쪽 대서양으로 한번 가봅니다. 브라질 정부는 여객기 잔해 물질을 수거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여객기 잔해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소형 잠수함까지 투입됐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Nenhum material do avião foi recolhido. O que nós vimos foram materiais pertencentes a uma aeronave. 잔해를 회수한 수색대에 따르면 생존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못했고 에어프랑스 측은 유가족에게 탑승객 228명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중동 방문을 마치고 독일에 도착해 유럽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그레스덴 거리는 그를 보려고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보안도 철저하게 배치됐습니다. Ich denke mal, ist der mächtigste Mann im Moment auf der Welt, ne? 한편 가계족보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에서 아일랜드계 조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계 선조를 둔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당 청구 스캔들에 놓인 영국 정계에서는 노동당 정권의 고든 브라운 총리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페넬 영국 노동장관은 사퇴를 밝히면서 브라운 총리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넬은 특히 이번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총리 사퇴 요구는 더욱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덥겠으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일과 다음 주 초쯤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 18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